저의 강연을 소개할 물품으로 여행 가방을 선택했는데요. 제가 여행 가방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이번 강연이 여행과 관련이 돼 있기도 하고 그 여행을 이 여행 가방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여행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접해보시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강연 들으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보석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거를 먹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데에 가면 이거를 친구한테 빨리 얘기해줘서 같이 가고 싶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근데 저는 이 남해에서 한 달 살기가 너무나 좋았던 추억이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강연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남해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남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정식 명칭은 경상남도 남해군이고요. 여수와 통영 사이에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해를 가고 싶으시면 자동차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 약 서울에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 정말 먼 거리를 가셔야지 예쁜 남해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는요,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면적이고 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남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이 남해에 저 혼자 살러 한 달을 살러 간 게 아니라 10명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살러 갔습니다. 그게 여기 보이는 돼지 포레스트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저를 포함한 10명의 청년들이 이 돼지 포레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해를 느끼고 그리고 체험해보는 게 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잠은 어디서 자나요? 잠은 이제 남해 청년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저희가 숙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숙박비는 전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두 지원이 됐었고, 그리고 여기를 저희가 회의를 하거나 놀고 먹고 할 때 베이스 캠프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밥은 어떡하나요? 밥은 1인당 하루에 10,000원씩 지원이 돼서 사실 저희 10명의 청년들이 밥을 대부분 해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뭐 치킨이나 다른 것을 시켜서 먹지 않는 이상 식비도 추가적인 비용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한 달 동안 내내 펑펑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4일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3일은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의 목적이라는 게 대지포라는 작은 마을에 가서 거기에 계신 주민분들과 저희가 관계를 맺는 게 저희의 프로젝트의 목적이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 프로젝트를 영화 상영 그리고 노래 자랑 이렇게 잔치 2가지를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럼 1주차부터 저희가 뭘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남해 도착한 1주차에는 우선 10명의 생판 모르는 남들이 모였으니까 저희끼리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했던 거는 저희가 반말을 사용했다는 거고요, 모두. 그리고 나이와 직업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통용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저희끼리 형성을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가장 처음에 하죠? 제 이름 밝히고 나이와 직업. 저는 25살 뭐 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 이후에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먼저 저희끼리 관계를 형성한 후에 나이나 직업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추 같은 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여기서 처음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면 우리끼리 사람 본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나 직업을 듣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대략 어떤 사람이겠구나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 내가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나이나 직업을 공개하지 않고 관계를 형성했다는 게 저에게는 되게
특별했던 순간이었고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우리끼리 관계를 다지고 2주 차에는 저희가 남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봐야겠죠. 네, 여기 계시는 가운데 노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카페 사장님이세요. 카페 운영도 하시면서 싱어송라이터이시기도 하신데 네, 이분이 좀 특이하신 게 이분께서는 저희 프로그램에 이전 참가하셨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실제로 살다가 남해 체험 프로젝트를 해보고 실제로 남해로 이주를 하신 거죠. 근데 이분께서 이제 1년 차 남해에서 살고 계신데 사실 우리가 귀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미디어에서 많이 본 리틀 포레스트 아니면 뭐 삼시세끼 이렇게 뭔가 힐링되는 그러한 느낌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이 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어요. 사장님께서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아마 이렇게 한 1년 동안 살아보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 친척이나 가족도 다 도시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외로웠고 만약에 내가 아파도 정말 찾아줄 수 없다는 그런 외로움이 되게 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문제는 적어도 남해에서 내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한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인프라가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우리가 기회도 많기 때문에 조금 내 능력이 부족해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해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가 자기 배고픈 거는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 저는 남해에 지금 당장 귀촌하는 꿈은 접었습니다. 사실 가기 전까지는 남해에 살면 너무 행복하겠지? 바다도 맨날 보고 너무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지금 제가 남해에 가서 살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돈을 정말 많이 벌면 그때 여유가 된다면 남해에서 살고 싶은 꿈은 제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장님과의 현실적인 대화도 한번 해보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대한 이제 기반을 저희가 닦는 시간을 2주차 때는 가졌어요. 근데 이 대지포라는 작은 마을이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70대가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청년이 거기에는 정말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어르신들이 원하는 좋은 걸, 그러니까 재밌는 걸 해드리면 어르신들과 좋은 관계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화를 진행해 봤는데요.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어르신들과 대화를 진행했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는 참 느낀 게 많았어요. 사실 우리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과 대화를 해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항상 지하철에서 뭔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신다던가 아니면 지하철 줄을 새치기 위해서 되게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됐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과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정말 이해심도 많으시고 우리를 정말 귀엽게 봐주시는 너무 고마운 분들이란 걸 깨달은 거죠. 어찌 보면 제가 그 1호선에서 어르신들이 막 행동하는 것만 보고 저 사람들은 분명 이기적이고 고리타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깨부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3주차 때는 그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기반으로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래자랑 그리고 영화 상영을 해드렸고요. 그 두 개를 한 이유는 노래자랑은 이제 어르신들이 그냥 뭐 하고 싶으세요라고 여쭤보면 사실 그냥 우리가 노는 걸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자랑을 진행해서 그냥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런 걸 진행을 했고요. 영화 상영 같은 경우에는 남해에는 큰 영화관이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읍에 있어서 조금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영화 상영을 해드리니까 되게 좋아해서 저희도 만족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제가 여기서 되게 많이 느꼈던 건 사실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저희가 사실은 도시에서 온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처음 본 타인인데도 어르신들께서는 되게 저희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뭘 해도 귀여워하시고 똥강아지 보듯이 이렇게 봐주시는 거 보면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 그리고 항상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는
되게 근사해지는 기분, 스스로가 그런 기분을 오랜만에 느껴서 너무나 좋았고요. 사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정말 멋진 어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었고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4주차 때는 우리 청년들끼리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사진도 찍고 여러 군데 놀러 다니면서 추억을 쌓았는데요. 사실 앞에서 프로젝트 얘기를 조금 했지만 저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건 저를 제외한 9명의 청년들이었어요.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무래도 인스턴트식 관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얕게 SNS를 뭐 친구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얕게 친구가 되는 게 대다수인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생활하고 같이 놀면서 서로에 대한 그러니까 각각 한 명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남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여기에 오긴 했지만 우리는 그거를 제외하면 사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고 겹치는 것도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다른 분야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경험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몸을 부딪혀서 어떤 뭐 멋진 행동을 해야 그게 경험이 되는 게 아니라 남과 대화를 해서 어떤 남의 생각을 이해하고 남이 어떤 뭘 좋아하고 그런 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경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저희 남해살이는 마무리되었고요. 사실 그 남해살이를 세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람, 경험, 대화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만약에 제가 저를 제외한 9명의 청년들 그리고 대지포에서 만난 어르신들 그리고 또 남해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 주민분들이 없으셨다면 제 한 달 살기는 그냥 의미 없는 한 달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분들께서 저한테 의미를 더해 주셨고 그리고 경험 같은 경우에선 남해에서는 정말 어찌 보면 도시와는 다른 그냥 앞에 바다가 있어서 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또 어르신들과 어떤 대화도 한번 해보고 그런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같이 저희는 대화를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저의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였던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저의 4주 동안의 남의 한 달 살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편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다들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바람의 마음을 그저 흉내내기만이라도 한다면 우리 인생은 조금 더 멋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보성님의 멋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직접 경험해 보셨다니 정말 부럽네요. 그럼 소파에 앉아서 강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요? 네, 네, 먼저 저희 사전 이벤트 진행했는데 사전 이벤트를 통해 받았던 질문들에 먼저 답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보성님, 저도 자연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남해에서 한 달 동안 사는 삶은 어떠셨나요? 낭만적이셨나요? 일단은 저도 낭만적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살 때는 되게 좋았던 느낌이 들고 사실 그때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소위 말해서 꿈 같은 생활이었다 한 달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말 꿈과 낭만이 가득한 한 달을 보내고 오셨군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나 바닷가에서 한 달 살기를 막연한 로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한 달 살기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준비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떠나려는 마음, 그게 확고한 마음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어딜 떠나서 한 달 사는 건 그렇게 크게 제약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마음을 가장 확실히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실 뭘 하든 마음 먹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좀 더 다양한 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최보성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정말 간단하게라도. 네, 저기 앉아 계신 여성분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섯 번째 줄에 가운데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아, 해주시고. 전자-IT 미디어공학과 다니고 있는 최유빈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9명의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경험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자주 연락하면서 만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갔다 왔던 기간을 말씀 안 드렸는데 올해 6월 13일부터 7월 10일까지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연락은 계속 하고 있고 다들 전국에 워낙 다양한 데 살다 보니까 다 같이는 만나진 못하고 그래도 가까운 친구들은 여러 번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한 분 정도 더 계실까요? 저기 오른쪽에 노란색 옷 입으신 남성분. 네, 안녕하세요. 저 전기전공학과 변상민입니다. 아까 질문의 답으로 마음 먹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연자님께서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남해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남해에 가서 그냥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마침 휴학을 한 기간이랑 이 프로그램이 진행을 했던 기간이 딱 겹쳐서 그래서 너무 쉽게 그냥 바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최보성님은 그 전부터 좋아했던 마음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마음 먹기가 쉬웠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지금까지 청중분들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질문 받아보도록 하고 이제 여기서 최보성님의 남해에서 한 달 살기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해주신 최보성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면서 최보성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